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웃이에요.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한 층에 두 세대씩 있어요. 저희 옆집에는 4인 가족이 살고 있어요. 4명을 한 번에 다 본 적은 없지만 옆집 아주머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종종 마주치는 편이에요. 옆집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와 연세가 비슷하신 편이라 아주머니보다는 할머니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항상 멋지게 옷을 입고 다니셔서 그런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옆집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새벽 시장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출근을 하세요. 가끔 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3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시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옆집은 고양이를 키워요.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고양이가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가끔 옆집 아주머니께서 저희 딸과 마주치면 고양이를 보러 오라고 초대하기도 하세요. 그럼 저희 딸은 옆집에 가서 한참을 놀다 와요. 그리고 저희 집에 채소나 과일을 나눠 주시기도 해요.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 이렇게 정이 많은 이웃을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윗집에는 6인 가구가 살고 있어요. 교회 목사님 부부와 아이들 4명이 사는 집이에요. 처음 윗집이 이사 왔을 때는 아이들이 3명이었는데 올해 초에 넷째가 태어나서 4명이 되었어요. 사실 윗집이 이사 오던 날 우연히 이삿짐을 보게 되었는데 이삿짐에 어린이 킥보드가 3대나 있는 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아이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다른 집보다 시끄러운 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예민한 성격이라 층간소음이 정말 많이 걱정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저도 윗집이 시끄러울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집은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내보니 윗집이 확실히 시끄러운 편이었어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밤늦게까지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자주 들리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몇 번 부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한편으로는 윗집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알게 모르게 아랫집에 피해를 주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윗집 아이들이 얼른 커서 조용히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랫집에는 3인 가족이 살고 있어요. 모두 어른들인데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적을 제외하면 거의 볼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 집이 처음 이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 아랫집에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가서 인사를 했어요. 저희 집에 어린 아이가 있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 뒤로는 몇 년 동안 거의 교류 없이 지내고 있어요. 아마 이게 제일 보편적인 한국 아파트의 모습일 것 같아요. 보통 서로 바쁘게 살면서 이웃집과 크게 교류하지 않고 지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래가 있는 집에는 자주 놀러 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 많이 삭막해졌어요. 그래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치면 밝게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어와 표현. 단어와 표현을 듣고 따라해 보세요. 세대, 아주머니, 종종, 마주치다, 젊어 보이다, 길고양이, 각박하다, 시대, 정이 많다, 행운, 가구, 교회, 목사, 이삿짐, 킥보드, 층간소음, 다툼이 생기다, 더군다나, 옮기다, 쿵쾅쿵쾅, 인터폰, 알게 모르게, 배려하다, 교류, 보편적, 또래, 삭막하다, 밝게 인사하다. 그럼 여러분,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한 층에 두세 대씩 있어요. 저희 옆집에는 4인 가족이 살고 있어요. 4명을 한 번에 다 본 적은 없지만 옆집 아주머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종종 마주치는 편이에요. 옆집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와 연세가 비슷하신 편이라 아주머니보다 할머니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항상 멋지게 옷을 입고 다니셔서 그런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옆집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새벽 시장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출근을 하세요. 가끔 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3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시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옆집은 고양이를 키워요.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고양이가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가끔 옆집 아주머니께서 저희 딸과 마주치면
고양이를 보러 오라고 초대하기도 하세요. 그럼 저희 딸은 옆집에 가서 한참을 놀다 와요. 그리고 저희 집에 채소나 과일을 나눠 주시기도 해요.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 이렇게 정이 많은 이웃을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윗집에는 6인 가구가 살고 있어요. 교회 목사님 부부와 아이들 4명이 사는 집이에요. 처음 윗집이 이사 왔을 때는 아이들이 3명이었는데 올해 초에 넷째가 태어나서 4명이 되었어요. 사실 윗집이 이사 오던 날 우연히 이삿짐을 보게 되었는데 이삿짐에 어린이 킥보드가 3대나 있는 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아이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다른 집보다 시끄러운 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예민한 성격이라 층간소음이 정말 많이 걱정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저도 윗집이 시끄러울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집은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내보니 윗집이 확실히 시끄러운 편이었어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밤늦게까지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자주 들리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몇 번 부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한편으로는 윗집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알게 모르게 아랫집에 피해를 주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윗집 아이들이 얼른 커서 조용히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랫집에는 3인 가족이 살고 있어요. 모두 어른들인데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적을 제외하면 거의 볼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 집이 처음 이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 아랫집에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가서 인사를 했어요. 저희 집에 어린 아이가 있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 뒤로는 몇 년 동안 거의 교류 없이 지내고 있어요. 아마 이게 제일 보편적인 한국 아파트의 모습일 것 같아요. 보통 서로 바쁘게 살면서 이웃집과 크게 교류하지 않고 지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래가 있는 집에는 자주 놀러 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 많이 삭막해졌어요. 그래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치면 밝게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